많은 명사와 연인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커피를 좋아했죠. 어떤 사람들은 맛을 좋아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향기와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요, 이 커피와 함께하는 한 잔의 여유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커피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바리스타 김유진 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바리스타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이 기계를 이용해서 로스팅하는 기계 로스팅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이 커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보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스프레소라고 하면 굉장히 진하고 작은 잔에 담겨서 나오는 커피잖아요. 네.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 맛 때문에 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에스프레소는요, 익스프레스, 영어의 빠르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요. 공기를 압축해서 진하게 뿜어낸 이탈리아식 커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주문을 하면요, 작은 잔에 나오는 굉장히 진한 커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페에서 만들어내는 음료의 기본이 되는 커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얹어서 거품을 내면 카푸치노가 되고, 네. 또 그대로 우유를 얹으면 라떼가 되잖아요. 네. 자, 그럼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기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커피의 인기가요, 전 세계적으로 날로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추출 방식인 드립식 방법이나 다림식 방법은요, 커피 추출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커피를 빠르게 추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게 됐는데요. 이때 사용된 것이 증기압이었습니다. 증기압을 이용한 커피 추출 기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발명이 되다가 커피 추출용 스팀 기계를 1901년에 루이지 베제라에 의해서 발명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베제라의 특허권을요, 파보니가 사들여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머신을 만들게 되었고요. 네. 그 머신은 유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증기압을 이용한 머신은요, 증기압은 너무 낮고요, 추출 온도는 너무 높아서요, 커피의 쓴맛이 강하고 90도대에선 추출되지 않는 잔미까지 추출된다는 그 문제점을 안고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기술자들이요, 증기압은 올리고 추출 온도는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요, 가찌아에 의해서 피스톤 원리를 이용한 머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스프레소 기계 중에 가찌아, 이 가찌아의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 가찌아 기계는요, 스프링을 이용한 지렛대의 원리로요, 피스톤을 이용해서 압력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네. 이 방법으로는 압력은 높아지고 추출 온도는 낮아져서요, 그 전보다 조금 더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커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가찌아 기계는요, 이탈리아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이 되게 되었는데요. 지금 에스프레소 머신의 기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증기압이 아닌 수압을 이용한 머신이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수압을 이용한 머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커피를 연구하고 발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훌륭하고 맛있는 에스프레소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 네. 이 에스프레소를 보면은 거품이 위에 이렇게 살짝 얹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크레마라고 부르던데, 네. 이 크레마는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이 크레마는요, 높은 압력으로 추출할 때 커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 성분과 가스 성분이요, 작은 방울 모양으로 추출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크레마만으로 커피 신선도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신선한 커피에서는 이 크레마의 양이 좀 더 많습니다. 네. 이 크레마의 양은요, 추출된 양의 10%는 넘어야 좋은 커피라고 표현을 하고요. 크레마의 역할은요, 커피의 온도가 낮아지고 향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어야 좋은 크레마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선한 커피에서 찾을 수 있다는 크레마. 저도 커피를 마실 때 크레마를 좀 확인하면서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선생님, 네.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어떻게 추출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머신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릴 거는 보일러인데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머신 안쪽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일러는요, 커피 추출에 필요한 모든 물을 데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커피를 추출해주는 물을 데워주는 역할, 그리고 우유를 데워주고 스팀을 만들어주는 역할, 동이나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일러는요, 머신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워터 레벨 게이지인데요. 네. 보일러에 있는 물의 수량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량이 너무 작으면 물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체크를 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이 워터 레벨 게이지로 물 수량을 체크하는 것이 이제 보일러의 상태와 맞물려서 좀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압력 게이지인데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 보일러의 압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아래쪽은 추출 압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일러의 압력은요, 1에서 1.2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추출 압력은 8에서 10을 유지해주고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압력 게이지도 봤고요. 다음은 또 어떤? 네, 다음은 제일 위쪽에 있는 건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어떤가요? 따뜻한데요. 네, 네. 이 따뜻한 이 위쪽의 역할은 컵을 데워주는 워머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러 버튼이 보일 텐데요. 이 버튼은 추출을 도와주는 추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쪽으로 뜨거운 물이 나와서요, 커피를 추출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양이 다른 걸 느끼실 텐데요. 네. 지금 한 잔에서 반이 차 있는 거는 원래 30ml 정도의 커피를 추출해준다는 뜻이고요. 또 두 잔으로 되어 있는 것은 두 잔을 추출해준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버튼에 따라서 커피 양이 조절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목적에 맞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내가 한 잔을 뽑을 거다라고 하면 한 잔짜리 버튼, 두 잔을 뽑을 거다 하면 두 잔짜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지금 버튼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버튼이 하나하나마다 그 용량이, 커피 용량이 다르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양과 두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양이 어떻게 다른가요? 네, 보시면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용량은요, 7, 8g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잔을 뽑을 때 들어가는 커피의 용량은요, 그 두 배인 14에서 15g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를 두고 용량이 다르게 책정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서 여기 소개해 주실 이거는 뭐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막대의 스푼 모양 같아 보이기도 하죠. 네. 이거는 포터 필터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네. 잘 보시면요, 두 개가 달라요. 다르시죠? 안쪽 크기가 좀 다른데요. 네, 맞습니다. 안쪽 크기가 조금 다른 이 왼쪽 포터 필터는요, 1인분을 한 잔을 내릴 때 쓰는 포터 필터고요. 네. 이 포터 필터 바스켓에 들어가는 원두의 양은요, 7, 8g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추출구도 다릅니다. 그 오른쪽 보시면요, 조금 더 넓죠. 여기에 들어가는 원두의 양은 14에서 15g 정도가 들어가고요. 두 잔 용량의 에스프레소를 내릴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려서 추출구를 보여드리면요, 네. 한 잔이 나오는 것과 두 잔이 나오는 것이 차이가 보이시죠? 네. 추출구가 다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13g의 이 포터필터에 7g의 그 원두의 양을 넣고도 네. 이게 지금 추출이 가능한 건가요? 네, 물론 추출은 가능합니다만 맛있게 추출이 안 됩니다. 적당량의 원두보다 더 작게 넣어주면요, 압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요, 굉장히 싱거운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그러면 포터필터에 정량이 되는 그 원두의 양을 넣어야지 네, 정말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우리가 마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포터필터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또 어디를 알아봐야 될까요? 네, 중간에 보면 하나의 버튼이 또 보일 텐데요. 네. 온수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온수 노즐을 통해서 뜨거운 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온 뜨거운 물은 아메리카노로 만들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많은 양의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요. 뜨거운 물을 너무 많이 뽑아버리면 보일러에서는 다시 그 물을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일러는 굉장히 많이 가동을 하게 됩니다. 기계의 경우에는요. 많이 가동을 해버리면 빨리 망가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뜨거운 물은 항상 따로 끓여서 써주는 게 기계를 오래 사용하는 데 좋은 한 가지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쪽에 지금 달려있는 날개 모양의 노즐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나요? 네, 이 부분은요. 스팀 완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버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뜨거운 스팀이 나옵니다. 이 뜨거운 스팀을 사용을 해서 우유를 데워주고 우유에 거품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에 대한 설명을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연수기가 남아있는데요. 네. 그 연수기는 에스프레소 머신과 수도 사이에 연결을 하는 연수기, 정수기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연수기는요,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는 광물질을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연수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보일러 사이사이, 노즐 사이사이에 광물질이 부착이 돼서 머신이 빨리 고장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설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프레소 머신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하나 그 노즐이나 이런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기계를 오래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원두를 갈아주는 그라인더인데요. 그라인더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네. 네, 지금 제일 위에 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 통이 있을 겁니다. 이 통의 명칭은요, 호퍼라고 하는 거고요. 원두를 담아주는 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런 손잡이가 보일 겁니다. 호퍼 게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를 안쪽으로 넣어주면 아래쪽으로 원두가 나오지 않아서요. 더 이상 원두가 갈리지 않고요. 열어주면은 밑에 쪽으로 원두가 들어가서 갈려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이 동그란 통이 있습니다. 이 통은 도저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네. 호퍼에서 내려온 콩이 날을 지나가서 허비가 갈리고요. 그 갈려진 원두를 받아주는 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요. 도저 레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도저 레버를요. 앞쪽으로 당겨주면 도저에 갈려있는 원두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렉터 스위치. 이 그라인더의 전원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라인더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라인더의 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종류와 특징은 어떻게 나뉘나요? 네, 그라인더의 날은요, 대표적으로 원통형과 원뿔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원통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당 회전수가 굉장히 빠른 게 특징입니다. 이 두 개의 날이 평면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당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원두가 갈리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요. 그로 인해서 마찰열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뿔형을 설명을 드리면요. 네. 수동식 그라인더에서 많이 사용되는 원리의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당 회전수는 원통형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네. 그래서 회전수가 작기 때문에요. 마찰열이 적게 발생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 원통형에 비해서는 분사도가 조금 고르지 못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원통형은 이 커피를 잘 갈 수가 있고 네. 또 원뿔형은 좀 고르지 못하게 갈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만큼 이 날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라인더의 생명은요, 얼마나 고름 입자에 커피를 분사할 수 있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날의 마모 정도를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라인더의 날을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그라인더의 날은요, 원두를 300-400kg 정도 분사를 했을 때 갈아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그라인더는 표면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단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분리해서 청소를 해주면서 확인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도징이라고 하는 에스프레소를 분쇄를 해서 포터필터에 담아주는 작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포터필터는요, 왼손에 잡으시고요. 아래쪽 받침대 끝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켜고요. 레버를 당겨줍니다. 네, 포터필터의 원두를 분쇄해서 담는 도징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는 윗면을 평평하게 다져주는 다지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다지기 작업을 할 때는요, 두 번째 손가락을 살짝 힘을 풀어서요, 포터필터 윗면을 가볍게 쓸어주면서 원두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 쪽으로 옮겨줍니다. 원두가 골고루 찼다 싶으면 이제 편편하게 깎아주시면 되는데요. 네. 편편하게 깎아주시고 주변을 깔끔하게 한번 털어주시면 그루밍 작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작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윗면에 편편하게 압력을 가해주기 위해서 탬핑을 할 텐데요. 네. 탬핑을 할 때 쓰이는 도구로는 템퍼가 있습니다. 템퍼를 쥐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가볍게 쥐고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으로 수평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은 뒤에는 바시트에 포터필터를 얹어주고요. 1차 탬핑을 가볍게 해줍니다. 네. 그런데 네. 이렇게 꼭 손을 그렇게 쥐어야 되나요? 편한 대로 쥐셔도 상관은 없지만요. 네. 수평을 맞추기 가장 알맞은 자세가 중요하겠죠. 자, 1차 탬핑의 의의는요, 힘을 강하게 준다라기보다는 가볍게 수평을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수평을 맞췄다 싶으면 템퍼를 다시 빼주고요. 탁탁 쳐주는 태핑 작업을 해줍니다. 태핑 작업은요, 포터필터 가장자리에 묻어있는 원두들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작업이고요. 자, 이 태핑 작업까지 끝났다라고 하면 다시 강한 압력을 주는 2차 탬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차 탬핑은요, 굉장히 강한 힘을 주셔야 되는데,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힘의 반 정도,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힘을 거의 다해서 꽉 눌러주셔야 되고요. 네. 자, 꾹 눌러주시고요. 겉을 가볍게 조여줍니다. 네, 원두를 분쇄해서 담아주는 도징 작업, 그리고 골라주는 그루밍 작업, 네. 1차 태핑이 지나서 2차 태핑까지 모든 작업을요, 패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통 적당한 원두의 양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1인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한 잔당 들어가는 에스프레소의 양은 7에서 8g 정도고요. 추출하는 물의 온도는 90도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출되는 기압은요, 8에서 10기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잔의 용량은 30ml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한 잔을 뽑기 위해서는 7에서 8g의 원두의 양이 필요하고 물의 온도는 90도에서 95도 정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바로 추출을 해볼까요? 네. 네. 포터필터를 그룹헤드에 장착을 하기 전에는요, 꼭 예비 추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예비 추출은 전 추출했었을 커피 찌꺼기를 한번 내려주고요. 그룹헤드에 고여있는 너무 높은 온도의 물을 한번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비 추출을 한번 해주시고요. 네. 물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이 포터필터를 그룹헤드에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포터필터의 양 날개가 그룹헤드에 홈이 잘 들어가도록 장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장착을 해주시고요. 장착이 다 됐으면 추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잔 두 개를 아래쪽으로 받쳐줍니다. 두 잔이 나오는 건가요? 네. 추출이 될 때는요, 칼칼칼칼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꿀처럼 휘어지면서 나오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걸쭉하게 같습니다. 나와야 좀 제대로 추출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얀 선을 이제 넘어서면요. 네. 추출을 멈춰주시면 한 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크레마까지 다 나왔는데요. 네. 보통 정상 추출이 됐을 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상 추출은요. 템페의 강도가 알맞았을 때, 분쇄도가 알맞았을 때, 네. 추출 온도가 알맞았을 때 정상 추출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크레마의 색깔이요. 황금 갈색으로 띄고 있고요. 네. 크레마의 지속성이 굉장히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한 뭐 몇 밀리 정도의 그 기준이 있나요? 크레마가 한 1밀리 정도 있어야 된다, 2밀리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네, 추출된 양의 10% 이상은 차지해야 신선하게 제대로 된 크레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면 3ml 이상은 되었죠. 네. 제대로 추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대로 추출된 거 말고 네. 잘못 추출됐을 때 그 맛과 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과속 추출, 과다 추출이 있는데요. 네. 과속 추출의 경우에는 템페의 강도가 약했을 때, 분쇄도가 굵었을 때, 추출 온도가 낮았을 때 일어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크레마의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네. 맛 같은 경우에는 신맛이 굉장히 날카롭게 나타나고요. 뒤쪽에 나타나는 커피 바디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다 추출됐을 때는요? 네, 그리고 과다 추출은요. 템핑의 강도가 너무 세거나 분쇄도가 강할 때, 그리고 물의 추출 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크레마의 색깔 경우에는 황금 갈색이 아니라요. 굉장히 진해지고요. 맛의 경우에는 쓴맛이나 커피 잔미가 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추출됐을 때는 우리가 보통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맛, 단맛, 쓴맛, 뭐 신맛이 네. 이렇게 골고루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못 추출됐을 때는 좀 신맛이 나거나 좀 씁쓸한 맛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커피의 세계 이 에스프레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뤄봤고요. 그리고 커피 머신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바리스타 김유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